네, 사드 문제죠. 근데 좀 굉장히 압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사드를 가지고 우리 위협 계속 해왔고요. 일본은 부산에 놓은 소녀상 때문에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거세지는 한국과 일본의 압박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제 방중했던 의원들 돌아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를 좀 그려봤습니다. 베이징을 간 게 아니라 상하이에 갔다는 거 좀 눈이 뜨네요. 이정훈 편집위원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왕이 외교부장 만났는데 베이징이 아니라 상하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중국도 생각이 굉장히 많았겠죠. 자기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면은 정식으로 만나서 나중에 한국 정부하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상해의 제3지대라고 할까요? 호텔 같은 데서 만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죠. 안보와 정치, 선거 이런 모든 것이 다 엮였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돌아온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랑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 사이에 좀 언쟁이 있었습니다. 만난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급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싸웠습니다. 소개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유승민 의원 발언에. 중국의 외교부 장관을 만나면 매국이라는 주장. 이런 주장하면서 대통령 후보 될 수 있어요? 김장수 주중 대사는 고위 관료들을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의원들이라도 뛰어가서 기업들을 도와야지요. 이걸 매국이라니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못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실소를 금치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민주당 7명의 방중은 역대 대한민국 의원들이 만난 인사 중 가장 고위급 인사다.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제가 제 개인 PR은 아닌데 제가 가진 사진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권력 서열 1위 시진핑입니다. 군력 외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군력 외교를 했는데도 천대받았다. 천대받고 무시당했다. 그 급이.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원들이 갔는데 만난 상대가 중국의 외교부장인데 저걸 천대받았다는 환대받으신 거죠. 네. 환대받았죠. 중국은 지금 저 외교부장이 국회의원 만나주는 건 굉장한 환대입니다. 자기네가 좋아가지고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어떤 공작이라 그럴까? 이간질시켜서 환대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국익의 손해니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환대입니다, 저건. 자, 그러면요. 최진 소장님께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그 중국 갔다 왔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정치이고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군력 외교라든지 매국 외교는 아니고요. 다만 꼭 야당 의원들이 8명이나 지금 이 시기에 가는 것이 적절했느냐, 효과는 얼마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금 이제 이정훈 위원도 얘기했지만은 의외로 이제 환대를 받은 건데 저는 이제 많은 저 부분에 대해서 야당인들 비판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정부 대북 외교, 외교 정책 한번 얘기하는 특히 중국 외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주중 대사가 말이죠. 아직까지 제대로 시진핑 한번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남북 관계 상당히 꼬여 있는 것.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 말이죠. 감히 무차별적인 우리 도발을 하는 것이 중국 간의 우리 대북 외교 정책에 중요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중국의 어떤 우리 외교 시스템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중국 국기 재작년이 됐습니다. 벌써 재작년 9월 전승절 7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성의를 보이라고 대통령이 저 막루에 같이 시진핑 옆에 섰었거든요. 그러나 그 후로 한중 관계가 많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임수정 기자 나오셨는데 야당 취재 쭉 하셨는데 오늘 송영길 의원이 돌아오기 전에 기자들 만났잖아요.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내용을 좀 정리하고 해봐야 되겠는데 국익에 기여하려고 왔고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얘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이제 민주당 의원이 오늘 이제 중국 특파원들과 만나서 저희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주중 대사인 김장수 대사조차 지금 중국의 고위층을 만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외교가 막힌 상태에서 풀기 위해 갔고 또 여러 가지 중국의 의견을 듣고 왔다라고 지금 자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임명은 특명 정권 대사가 만나기 힘든 사람을 야당 의원은 처음 가서 한 번에 빡 만났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뭔가 하면은 지금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는 게 대한민국의 목표입니까?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게 목표입니까? 지금 한중 간의 갈등은
정치학적 용어로는 머들스루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전 투구죠. 네. 진흙밭에서 안 되는 문제를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 배치라는 문제를 놓고. 네. 그래서 지금 일부러 김장수 대사를 저 왕이가 안 만나주고 우리도 지금 중국 추대사를 불러서 한 소리 잔소리하고 이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저거를 송희영께서는 가서 자기가 왕이를 만났으니 이걸 해줬다. 이 싸움의 종류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왕이는 환대를 해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외교, 안보, 국방 문제는 국론이 통일돼서 하나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쪼개집니다. 쪼개지면 대한민국이 무슨 꼴이 되는가 하면 일본은 일본 부대로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놓고 자기네 국익을 투영하려고 그러죠. 네. 미국은 자기 국익 투영하죠. 그다음에 중국은 투입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삼국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꼴을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저거를 지금 문제를 풀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아전인수 자화자찬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자, 내가 주장하는 이제 성과는 무엇이냐면 사드를 배치하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방중단과 중국 사이에 제3의 해결책의 공감대를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뭔지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 결과요. 네, 공감대를 찾았다는 공감대 찾는 건 그건 항상 외교관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공감대 찾았다는 거는 전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할 때 네. 공감대 찾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도 지내고 행정도 해보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야당이 의원이지만 우리 지금 사드 문제에 관해서 적국이란 말입니다. 사드 문제에 관한 한. 네. 이런 데 갈 때 있죠. 정부 측과 충분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통일된 자세를 가지고 가서 중국 측과 이야기하는 게 맞지. 네. 야당 의원들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개인 자격에서 간 것처럼 네. 가가지고 무슨 성과를 전혀 안 내고 오면은 중국이 딱 이용하기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다음에 집권이 유력한 야당 의원들이 와가지고 사드 배치를 갖다가 오히려 반대하더라. 그럼 그 중국 언론의 신화통신하든가 그 황구시보에 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되냐 이거죠. 우리가 저분들이 가기 전에 정부하고 만나서 네. 이야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대중 외교를 우리가 가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떠냐 이런 걸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가야지. 저렇게 중구난방식으로 가가지고 뭐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일단 이 다툼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이 한국 기업이 뭐 여행 가는 것도 맞고 롯데가 성주 골프장 내줬다고 롯데를 세무조사하고 여러 가지 소방 점검하고 그랬잖아요. 괴롭혔잖아요. 굉장히 시시한 나라 아니에요. 다 덩치만 크지 하는 집 보게 되면은 네. 참 소국이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나라를 상대로 지금 저렇게 우리가 정직한 얘기를 하면 당하죠. 그래서 저는 중국을 자꾸 쥐뜯고 미국과 같은 동급으로 보는데 중국은 상당히 좀 째째하다고 봅니다. 지금 FTA, 한중 FTA가 있고 WTO 가입한 게 있어서 경제적인 거는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문화적인 거, 뭐 이런 허가권 가지고 이렇게 툭툭 건드는 조금 얕은 수를 쓰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일단 유승민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나는 경제사회 정책은 왼쪽으로 갈 수 있지만 안보만큼 내가 제일 오른쪽이다 설명을 했어서 굴욕 외교라고 했습니다만 송영길 의원이 굉장히 듣기 불편했나 봅니다. 받아쳤군요. 네, 유승민 의원의 이 매국 행위 발언에 대해서 이건 명예훼손감이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를 만나서 굴욕적 외교를 한 것을 한 번이라도 지적한 적이 있냐? 이렇게 지금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베를 만나서 굴욕 외교했다는 것은 1년 전 요맘때쯤에 했던 한일 위안부 협정,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군요. 그거 같습니다. 그때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 게 아니라 외무부 장관 회담에서 했는데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일단, 예. 그러니까 중국을 갔다 와서 지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논란 자체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실보다 덕이 많느냐라는 거 냉철히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민주당이. 네. 그리고 기왕에 중국을 갔으니까 이번에는 좀 한번 미국을 방문해서 네. 지도부 만나서 강력하게 사드에 대한 야당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게 어떠냐. 다만 갈 때도 말이죠. 이번 중국처럼 8명씩 그렇게 가지 말고 네. 저는 서너 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모습은 네. 결코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장관, 외교부장의 카운터파트는 미국의 국무장관이니까 미국 국무장관을 의원들이 만나서, 야당 의원들이 만나서 쭉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은 비교가 될 것 같네요. 근데 틀림없이 미국은요, 국무장관이 아무나 안 만나주고요. 그렇죠. 굉장히 천대를 할 겁니다. 지금 환대 받으셨는데, 가시면 천대 받고 오시면은 기분이 어떨지. 기분 나빠가지고 친중으로 붙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전대를 받는지 또 어느 급이 만나주는 것이, 네. 그게 이제 우리 한미 관계의 어떤 현 주소를 한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찬밥 신세를 받더라도 우리가 한번 갈 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모든 걸 떠나서 있죠. 아까 네. 우리 이 의원님 말씀대로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정면으로 붙어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력이라든가 뭐 군사력이라든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가 외교할 때는 미국이란 강대국을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용해서 해야지 네. 그걸 빼놓고 했다가는요 중국한테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우리 물건 안 사주면 우리가 입는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구매력이라는 것이 결국 결정적인 소프트 파워가 되는 것인데 걱정스러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일이 삼각동맹을 맺고 북한과 손잡은 중국에 좀 저항하고 그런 구도를 미국은 그리고 있는데 오늘 벌어진 한일 간의 일들을 보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일인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부산의 소녀상 이것이 발화점이 됐습니다. 자,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서관 앞에 있는 저 장면이죠. 저겁니다. 저게 지금 뭔가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일 그 합의에 보게 되면은 네. 소녀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걸 뭐 치운다는 건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네.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된 걸로 기억하는데 네. 부산에 하나 더 추가가 됐으니 네. 일본은 발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들은 10억 엔인가요? 뭐 돈을 내놓기로 했고 합의가 있었는데 일본은 저에서 발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 나온 오늘의 첫 번째 조치는 한일 간에 서로 마이너스 통장 서로 만들어 두자 했던 그 합의 다시 재개하려고 했는데 그게 깨진 거군요. 이런 장면인데 2001년 DJ 정부 때 처음 만들었고 이명박 정부 때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건데 자, 이 협상 중단이 됐군요. 네. 저게 저는 겁이 나는 게 옛날 IMF 때 저 스와프가 안 되면서 우리가 경제위기 빠졌었거든요. 네. 저걸 복원을 해놓은 건데 저거가 연장이 안 되고 그러면 당장 큰 타격은 없지만 지금 원래 상당한 경제위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한일 관계를 끌고 와도 되는 건지 저는 조금 우려스럽게 좀 봅니다. 네. 근데 저런 걸 보면요 자존심이 더 중요한지 네.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더 중요한지 네. 이건데 결국 그거는 국민들 판단입니다. 국민들이 있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더라도 우리 자존심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네. 소녀상 계속 세우는 거고 네. 우리가 지금 경제가 힘들고 하니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소녀상 치우는 건데 그거는 국민들의 어떤 선택이고 저는 판단해 보죠. 어느 게 옳고 그러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권력, 정권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그 YS 정권 때 네. IMF 당했죠. 무너졌죠. 그다음에 그때 한일 어비협정 했다고 굉장히 시끄러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푼 게 누굽니까? DJ 정부입니다. 한일 어비협정 타결 짓고 통화 수합부 정리하면서 우리가 근무기하면서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만약 김대중 정부를 그 진보적인 정부로 본다면 그 정부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땐 실리로 갔을 때 국민들이 잘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일본에 대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의지보다는 위정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위정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도 포함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가 풀었던 것이죠. 저도 기억합니다. 2000년대 초에 98년 말부터 시작됐을 때 우리가 일본에 대한 부담감, 이게 텁시다. 일본 대중가요 이런 거 수입하는 거 막았었지만 그때 우리가 왜 일본 노래와 일본 영화에 뒤질 수 있느냐. 처음엔 손해가 보겠지만 우리가 하면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고 결국 다 이겨냈잖아요. 네, 이겨내고 2000년 월드컵도 대등하게 해서 우리가 성적도 훨씬 좋았고 우리가 오픈해서 잘 된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북한은 문 닫아서 망한 나라인데 지금 일본 문제만 나오면 자꾸 닫으려고 하니까 꼭 지금 중국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부터 이렇게 위축이 됐나 참 답답합니다. 자, 어쨌건 분명한 사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 지난 3천년을 돌이켜보면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강했던 시절이 거의 없었습니다. 21세기 전반기 바로 일본과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거친 부상이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그 아주 상징적 장면, 사드와 일본 소녀상 문제를 통한 스와프 협정 중단, 그 장면 저희가 엮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